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 소식은 제가 예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기회가 돼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민생토론의 후속조치 점검회의. 자, 그러니까 지난 1탄은 사회 분야고요. 어제 2탄은 경제 분야입니다. 이 경제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민생토론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한 것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갈아타기 담당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쳐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 공무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을 하면서 박수를 쳐줬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박종혁 사무관입니다. 지난해 2월 은행권의 경쟁 촉진 그리고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절감이라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서 세계 최초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까지만 해도 17만 명의 국민들께서 대출을 갈아타셨고 대출 금리가 1.54%포인트 정도 하락하셔서 155만 원 정도 수준의 연간 이자 부담을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또 금융권 현장을 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때마다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또 갈아타기만 해도 한 달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경쟁이 확산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직자로서는 이렇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책 담당자들에게 승진과 유학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 4월 1일부터 사실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혁 금융위 사무관이 정말 실무자로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54, 약 1.6%포인트 내렸는데 한 1,000조 원의 그 대출 규모에 약 이자 수입 한 16조 원이 은행권, 금융기관에서 금융권에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전이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애썼겠지만 박종혁 사무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지목하며 직접 저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시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여 임기 동안에 정말 각종 카르텔들을 부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은행권 카르텔입니다. 은행권 카르텔. 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제 뭐 집을 사거나 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은행 대출 이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목소리를 낸 거예요.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 은행 돈잔치 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행을 향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자 장사라고. 왜냐? 실제 은행 수익 80%가 모두 다 대출 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요. 바로 대출 갈아타기라는 것을 지시한 겁니다. 이거요. 세계 최초입니다. 친구 여러분. 세계 최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충 우리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은행 하나하나를 모두 다 비교를 다 해야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은행이 제시하는 그런 홍보물을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만들었냐?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 갈아타기 서비스. 네. 주택담보 갈아타기 서비스.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각 은행권의 대출
이 비율, 대출 이자를 직접 비교를 해보고 그와 관련돼서 이 앱으로 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초로.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갈아타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열흘간에 1조 6천억 원의 신청이 몰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권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은 대출 이자로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더 낮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기가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즉 은행권이 뭐 하는 겁니까?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었냐? 이 대출 갈아타기 때문에 은행권이 경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이자가 오르지 않고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통한 겁니다. 은행 경쟁을 붙여 금리를 낮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이디어가 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뭐까지 넣느냐? 전세 대출까지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5대 은행에 이틀 만에 1,640억 원이 몰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입게 됐냐면요. 1인당 연 153만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제가 통계 지수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통계 지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 국민이 무려 16만 6,580명이고 대출 이동 규모가 7조 4,331억이며 평균 금리 인하폭이 1.54, 약 1.6%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이자 절감액이 153만 원이에요. 153만 원. 우리 국민 1인당 153만 원이라는 이자 절감액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을 직접 만든 저 공무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를 쳐준 겁니다. 이 박수 받을만 하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러한 노력을 했고 실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박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 너무 잘한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 몇 명이 이와 관련 혜택을 입었다고요? 16만 6,580명이 혜택을 입었다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1.6%의 평균적인 금리 인하폭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액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언론이 보도합니까? 이거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안 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 잘하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좀 전해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요, 우파의 가치와 우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좌파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까? 사실상 규제를 해왔어요.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편가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상 주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람들을 탄압해왔던 게 바로 지금까지 좌파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공무원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 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무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 줘야죠. 상 줘야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됐냐? 윤석열 대통령 상 줬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박 사무관에 대해서 유학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통상 행정고시를 합격한 금융위 관료들은 경력을 최소 10년 이상 쌓고 유학을 가는 것이 원래 관례인데 이것을 파격적으로 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 사무관은 그것을 채우지 않고서도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과장급 공무원들도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오화세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이진수 은행과장은 모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했으며 신장수 중소금융과장도 향후 인사의 최우선 승진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무원 세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분들이라 하면은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어땠습니까? 정치권에 연줄을 달거나 또는 권력에 줄을 서면은 승진한다라는 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줄줄 빨면서 줄 서면서 사실상 승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승진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지 말 사람들이 고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탄압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좌천당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사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 유학도 보내주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도 빨리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공직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면 내가 어떤 성과를 낸다라면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선례를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우파가치입니다, 신규 여러분. 인센티브 가산점. 이거 우파가치예요. 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걸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박 사무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줬던 이 금융위 사무관, 나이가 31살입니다. 31살. 자, 그런데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장 위기감이 도래해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MZ 공무원, 즉 2030 공무원들이 퇴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2배가 늘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공직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박수 모습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뭐라느냐? 이렇게 MZ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연가도 늘리고 승진 확대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대부분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바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려주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냐? 아직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이 하고 더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임기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나.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윤석열 정부가 포부를 밝혔어요. 어떤 포부를 밝혔냐? 우리가 해내겠다. 민생 후속 조치 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위 법령은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령들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국회에 동의를 거치는 법령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밝혔습니다. 입법 과제를 밝혔어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 부담 완화와 관련된 법률, 청년 노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률, 출산 양육 지원과 관련된 법률,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지원과 관련된 법률, 이런 법률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연 안으로,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와 관련돼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 동의. 보시는 것처럼
국회 통과 필요 법안이 무려 45건이고요. 국회 제출 필요 법안이 무려 36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합쳐서 100건 가까이 돼요. 100건 가까이. 즉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법안을 내더라도 어쨌든 국회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안 맞겠습니까? 민주당이 발목 안 잡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2년여 임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 그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